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관형어와 부사어, 보어를 만들 수 있는 구조조사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중국어의 조사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구조조사, 두 번째 동태조사, 세 번째 어기조사입니다. 여기서 조사라는 품사는 도움을 주는 품사를 말합니다. 구조조사는 문장의 구조에 도움을 주는 품사를 말하고, 동태조사는 동작의 상태를 도와주는 품사를 말하며, 어기조사는 문장의 어감에 도움을 주는 품사를 말합니다. 구조조사는 세 가지의 종류가 있는데요. 떠 해서 발음이 모두 다 똑같습니다. 한자가 다르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바이샤오더는요, 관형어, 한정어라고 불리는 성분을 만들어내는 조사고요. 두 번째 더는요, 부사어, 상황어라고 불리는 성분을 만들어내는 더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보어를 만들어내는 더가 되는데요. 보어 중에서도 정도와 가능의 의미를 전달해내고 있습니다. 동태조사에도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러, 구어, 저가 그것인데요. 러는 동작의 완료를 나타냅니다. 구어는 동작의 경험, 저는 동작의 유지를 나타냅니다. 어기조사는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마, 너, 바, 아, 러가 그것인데요. 마와 너는 의문의 느낌을 전달해 줄 수 있고요. 바는 의문문이나 청유문을 만들어주고요. 아는 감탄문, 러는 상황이나 상태의 변화를 나타냅니다. 여기서 동태조사와 어기조사에 똑같이 러가 사용이 됐는데요. 동태조사에서 나오는 러는 동작의 완료를 나타내고, 또 어기조사에 나오는 러는 상황이나 상태의 변화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변화를 나타내는 러는 어기조사이고, 동작의 완료를 나타내는 러는 동태조사가 됩니다. 러가 완료를 나타낼 때와 변화를 나타낼 때의 구분은 차차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구조조사입니다. 문장에는 성분이 6가지가 있는데 주요 성분 3개, 보조 성분 3가지가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보조 성분을 만들어낼 때 구조조사를 활용을 합니다. 관형어, 부사어, 보어를 만들어내죠. 여기에 앞서 설명한 구조조사 3가지가 모두 다 사용이 됩니다. 첫 번째 the는요, 뒤에 명사를 가지고 옵니다. 뒤에 있는 단어가 명사가 와야 합니다. 이 명사는 주어나 목적어 성분을 만들 때 사용하는 품사가 되죠. 더 앞에는 여러 가지 품사나 형태가 올 수 있는데요. 더 앞의 성분과 더가 만나서 관형어를 만듭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관형어가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태가 됩니다. 해석은 뭐뭐의 소유를 나타내거나 혹은 뭐뭐인 혹은 뭐뭐한이라는 한정의 느낌을 나타낼 수가 있죠. 관형어 성분을 만들어내는 더의 예문을 보겠습니다. 老师的学生, 선생님의 학생입니다. 뭐뭐의라고 해석이 되고 있네요. 두 번째 더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더는 뒤에 동사가 오는 게 중요합니다. 동사는 일반적으로 서술어의 성분을 만들어내고요. 더 앞에 내용과 더가 결합이 돼서 부사어가 되어서 이 부사어가 뒤에 나오는 서술어를 꾸며주는 형태가 됩니다. 해석은 뭐뭐히, 뭐뭐하게 해서 형태나 혹은 방식을 나타낼 때 사용을 하곤 하죠. 두 번째 더의 예를 들어보면 努力的学习, 열심히 공부한다 해서 뭐뭐히라고 해석을 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더는요, 앞에 부분이 중요한데요. 앞자리에 동사가 옵니다. 더의 앞에 동사가 왔어요. 이 동사는 마찬가지 서술어 성분을 만들어내는 품사고요. 더와 뒤에 있는 어떤 단어가 결합이 돼서 보어를 만들어냅니다. 이 보어 부분이 앞에 있는 동사를 수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을 하면 동작의 정도가 어떠어떠하다, 정도 보어의 형태, 동작하여서 뭐뭐뭐 할 수 있다, 가능 보어의 형태를 만들어냅니다. 이 부분도 예를 들면 考试考得好, 시험을 치르는데 考, 치르는 정도가 좋다입니다. 좋을 정도로 시험을 치렀다라고 의미가 전달이 될 수 있어요. 또 하나 더 예문을 들면 大学考得上,
대학은 시험 치러서 합격할 수 있다. 자, 그럼 여기 부분에서 考得好,考得上 그랬습니다. 시험을 치르죠. 여기도 시험을 칩니다. 여기에 더가 쓰였고요. 여기에 더가 쓰였습니다. 하오가 나오고 여기 샹이 나오는데요. 정도보호와 가능보호의 가장 큰 형태의 차이가 있습니다. 정도보호는 부정을 할 때 이 부분에 부정부사를 넣어줍니다. 더 뒷자리에 부정부사를 넣어주는 거죠. 가능보호를 부정을 할 때는요. 이 더 자체를 부정부사로 바꿔줍니다. 뿌로 바꿔주면 돼요. 여기에 뿌가 들어가게 되고 또 이 더가 이 뿌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考得好가 부정이 되면은요. 考得不好가 되죠. 考得不好 여기에 뿌가 있습니다. 考得上을 부정을 하게 되면은요. 考不上이 됩니다. 考가 있고요. 더가 사라지고 이렇게 뿌가 왔습니다. 그리고 上 보어의 부분이 왔죠. 考试考得好는 시험을 치른 정도가 좋다, 좋을 정도로 시험을 치렀다. 考得不好 시험을 친 정도가 좋지 않다. 大学考得上 대학은 시험 쳐서 합격할 수 있다. 考不上 시험 쳐서 합격할 수 없다. 구조조사를 활용한 문장의 보조 성분을 살펴봤는데요. 관형어를 만드는 더는요. 뒤에 명사가 오는 게 중요하고요. 부사어를 만드는 더는요. 뒤에 동사가 오는 게 중요합니다. 또 보어를 만드는 더는요. 더 앞에 동사가 오는 게 중요합니다. 관형어는 달리 한정어라고도 이름을 붙이고요. 중국어로 띵위라고 합니다. 구조는 앞에서 살펴본 바대로인데요. 구조조사 더를 중국어로 이야기를 할 때는요. 白晓得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조조사 세 가지가 모두 다 발음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구별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白晓得라고 했을 때 관형어를 만드는 더구나 라고 알 수가 있어요. 白와 晓가 만나서 더를 만들어냈다라는 의미죠. 관형어를 만드는 白晓得는요. 뒤에 명사가 중심이 되는 내용입니다. 白晓得는 앞에 있는 어떤 단어와 결합을 해가지고 뒤에 나오는 명사를 꾸며주는 거예요. 이 앞에 나오는 어떤 단어는 다양하게 오는데요. 명사, 형용사, 동사가 대표적인 단어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我爸爸的手表, 우리 아빠의 손목시계. 아빠의 빠바는 명사죠. 很漂亮的手表, 아주 예쁜 손목시계입니다. 뭐뭐한 손목시계 그랬습니다. 형용사죠. 妈妈送的手表, 엄마가 선물한 손목시계, 뭐뭐한 손목시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사와 형용사와 동사가 뒤에 나오는 手表를 모두 다 수식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마지막 문장을 다른 형태로 한번 살펴볼게요. 妈妈送手表, 엄마가 손목시계를 선물한다요. 여기도 송이 들어가는데요. 이 문장에서는요. 더가 없어요. 선물하다라는 형태로 나오고요. 여기서는 송 뒤에 더가 있습니다. 선물한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관형어의 형태로 손목시계를 꾸며주는 형태가 되고요. 여기 뒤에 문장은 엄마가 주어가 되고 송은 동사가 돼요. 手表는 목적어가 됩니다. 부사어는 상황어라고도 칭해지고요. 중국어로 状语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조는 앞에서 살펴본 바대로입니다. 부사어를 만드는 구조조사 더는요. 图也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图와 예가 결합해서 더를 만들었다라는 말이에요. 부사어를 만드는 더는요. 뒤에 동사가 붙습니다. 뒤에 동사가 붙는 게 중요하고요. 앞에 어떤 성분과 만나서 뒤에 있는 동사를 꾸며주게 되는데 더 앞에 어떤 부분과 결합을 하는데요. 이 부분에 나오는 또 품사들을 보겠습니다. 형용사, 형용사구, 형용사 중첩의 형태가 자주 옵니다. 简单的介绍, 간단하게 소개하다. 뭐뭐하게입니다. 简单的介绍를요. 똑같이 다른 형태로 보겠습니다.
简单的介绍 발음이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여기는 방금 앞서 봤던 관형어를 만드는 白少的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간단한 소개가 되고 여기는 图也的를 사용을 해서 간단하게라고 해석을 해냈죠. 그래서 앞에 나온 형태는 简单的介绍는 간단하게 소개하다 부사어, 뒤에 나오는 형태는 간단한 소개에서 관형어가 됩니다. 형용사구 非常简单的介绍 굉장히 간단하게 소개하다. 형용사와 이렇게 부사가 만나서 구를 이뤄서 뒤에 있는 동사를 꾸며준단 말이에요. 형용사 중첩 简简单单的介绍 간단하게 소개하다. 매우 간단하게 소개하다입니다. 형용사가 중첩이 되면 매우 아주라는 의미를 전달해줘요. 보호를 만드는 구조조사가 있는데요. 이런 구조였습니다. 앞에서 살펴봤습니다. 보호를 만드는 구조조사 더는요. 双人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사람인자가 부수로 사용이 됐을 때는요. 이런 모양을 띠게 되는데요. 요거는 사람인변이고요. 그래서 중국어로는 单人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요. 두인변입니다. 사람 둘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중국어로 두 사람에서 双人입니다. 이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双人을 가지고 있는 더라고 해서 双人的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호를 만드는 구조조사 双人的는요. 더 앞에 나오는 동사가 중요했습니다. 더는 뒤에 나오는 정도나 가능을 나타내주는 형태와 결합을 해서 앞에 나오는 동사를 꾸며줍니다. 뒷부분에는요. 정도보호나 혹은 가능보호가 잘 온다고 이야기를 했죠. 정도보호의 형태로 나오면 뭐뭐한 정도로 동작을 하다라는 뜻이에요. 가능보호의 형태는요. 어떠어떠하게 동작할 수 있다입니다. 예를 들어 洗得干净 씻은 정도가 깨끗하다 해가지고 깨끗한 정도로 씻다라는 의미가 돼요. 가능보호도 볼게요. 洗得干净 씻어서 깨끗해질 수 있다입니다. 깨끗하게 씻을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죠. 두 문장을 봤을 때 중국어는 완전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어로 해석을 달리 해놨어요. 하나는 정도로, 하나는 가능으로 해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두 문장을 봤을 때 구분하기는 꽤 어렵습니다. 이 둘을 구별할 때 가장 큰 구별의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요. 부정을 하는 형태입니다. 정도보호를 부정을 할 때는요. 더 뒤에 뿌를 붙여줍니다. 그리고 가능보호를 부정을 할 때는요. 더 자체를 뿌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정도보호의 문장을 살짝 바꿔볼게요. 洗得很干净 洗得很干净 한을 넣을 수 있어요. 넣어봤습니다. 여기는 정도부사를 넣을 수가 없어요. 부사를 넣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이 자리는 부사를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에 있는 문장은 洗得很干净 하면은 깨끗하게 씻겼다. 밑에 거는 깨끗하게 씻을 수 있다라는 의미가 돼요. 정도보호를 부정을 해볼게요. 洗得不干净 洗得不干净 더 뒤에 뿌가 이렇게 가 있으면 부사들이 긍정의 형태, 부정 형태 이렇게 갈 수 있어요. 더 뒤에. 정도보호의 부정 형태를 해석하면 씻은 정도가 깨끗하지 않다입니다. 결론적으로 깨끗하지 않게 씻겼다라는 의미가 되죠. 가능보호를 부정을 하면 洗不干净 洗不干净입니다. 씻어서 깨끗해질 수 없다입니다. 전달되는 의미는 깨끗하게 씻을 수 없다죠. 洗더 자리를 뿌로 바꿨습니다. 정도보호는 더 뒤에 부사의 형태가 와서 문장을 수식을 할 수가 있다. 가능보호는 더 뒤에 부사의 형태가 와서 문장을 수식하지 않는다. 또한 부정을 할 때는 더를 뿌로 바꿔서 써준다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보는 것은 이 다음 영상에서 준비를 하고 대략적인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연습 문제 보겠습니다. 첫 번째, 这是为朋友买的纪念品. 이것은 입니다. 친구를 위해서 전치사고
买, 사다. 纪念品 명사입니다. 그러면 친구를 위하여 산 기념품이죠. 뭐뭐한 기념품이니까 앞에 산이라는 요 부분이 관형어가 돼서 뒤에 纪念品 명사를 꾸며주고 있네요. 그러면 白晓得를 사용을 하니까 관형어로 사용된 형태입니다. 두 번째, 今年假期过得非常愉快. 올해 휴가는 过, 지내다, 보내다, 보내는 정도가 매우 유쾌했다입니다. 보내다, 过, 非常愉快, 매우 유쾌하다입니다. 보내는데 그 정도가 굉장히 유쾌하다입니다. 정도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보어의 형태로 사용이 되겠네요. 그러면 보어의 형태로서 뒤가 앞을 이렇게 꾸며주는 형태가 되겠어요. 그랬을 때는 双人的가 사용이 되죠. 보어의 형태로 사용이 됐네요. 세 번째, 我每天辛辛苦苦地赚钱. 나는 매일辛苦는 수고스럽다, 고생스럽다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중첩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굉장히 몹시 고생스럽다예요. 赚은 벌다 라는 뜻이고 钱 돈입니다. 돈을 벌다예요. 그러면 돈을 버는데 어떤 형태로 돈을 버냐 하면은 고생스럽게 해서 뭐뭐하게 돈을 번다 그랬어요. 그럼 앞에 부분은 부사어가 되겠네요. 부사어로서 뒤에 나오는 赚을 꾸며주는 读也的가 되겠습니다. 그럼 부사어가 만들어집니다. 네 번째, 韩国队踢足球踢得真棒. 한국팀은 찬다, 축구를 차는데 차는 정도가 정말로 멋지다예요. 티 차다잖아요. 그죠? 차는데 진짜 멋져요. 진짜 멋질 정도로 차는 거죠. 정도의 느낌이 들어가 있죠. 그러면 뒤에 나오는 점빵과 더가 만나가지고 앞에 있는 이런 동사를 꾸며주는 형태니까 보어가 되죠. 双人的를 사용을 합니다. 다섯 번째, 我今天要痛快地喝一杯. 나는 오늘 해야겠다, 뭐뭐뭐 하려고 한다도 있고 뭐뭐뭐 해야만 한다도 있는데 여기서는 해야만 한다로 해석해 볼게요. 나는 오늘 해야만 합니다. 痛快, 통쾌하다입니다. 흐, 마시다고요. 이杯한 잔이요. 그러면 마시다라는 동사가 있는데 앞에 내용이 뒤에 마시다라는 동사를 꾸며주겠네요. 마시는데 어떻게 마시냐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통쾌하게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痛快的가 뒤에 있는 허를 꾸며주는 형태니까 读也的 부사어의 형태를 만들어냈죠. 여섯 번째, 他有一个很可爱的妹妹. 그는 있습니다. 한 명의 아주 귀여운 여동생이 있습니다. 귀여운, 뭐뭐한 여동생이 있습니다. 메이메이는 명사가 되죠. 그러면 어떠한 여동생이니까는 어떠한이라는 한 명의 귀여운이라는 이 부분이 뒤에 여동생을 꾸며줍니다. 그러면은 명사를 꾸며주고 있으니까 관형어 더, 白晓得를 사용을 하면 되죠. 오늘 구조조사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구체적인 건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